안녕하세요. 부동산 친구 H유튜브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등기부 등본 처분 발급 및 열람에 대해서 설명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 부동산 등기 업무는 예전부터 전국적으로 컴퓨터가 보급됨에 따라서 전산 정보 처리 조직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죠. 따라서 수년 전에 이미 부동산 등기법이 개정돼서 그 등기법 내용이라든가 관련 용어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자, 예를 들면 개별적인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를 이제는 등기 기록이라고 하고, 이러한 등기 기록을 전체 그 지역에 따라서 묶어서 편성해 놓은 것을 등기부라고 합니다. 따라서 등기 기록과 등기부는 이제 다른 개념입니다. 물론 기타 용어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법이 개정되면 거기에 대한 적응 기간이 필요하죠.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그 등기법 개정되기 전에 용어를 많이 쓰고 있죠. 따라서 저도 설명의 편의상 개정 전의 용어와 개정된 후의 용어를 혼용해서 사용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거기 화면 보시면요, 등기 기록 등 공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개정 전의 용어로서는 등기부 등의 공개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공개 제도로서 이제 하나의 공시 제도인데, 공시라는 것은 그런 공적 작물을 일반 국민이 알 수 있게 널리 알린다는 뜻이죠. 그래서 일반 국민은 그러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제 이 국민 입장에서 보면, 즉 민원인 입장에서 두 가지를 선택해서 이제 신청할 수 있는데, 그것이 이제 등기상 증명서 발급, 그 다음에 등기 기록 열람입니다. 물론 이제 등기상 증명서 발급은 예전 말로 한다면 이제 등기부 등본, 등기부 처분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등기부 등본이 현재는 등기상 전부 증명서, 등기부 처분이 등기상 일부 증명서인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등기상 증명서와 등기 기록 열람이 있는데, 그 열람과 증명서 발급의 본질적인 차이점은, 일단 열람은요 그냥 눈으로 보는 거예요. 말 그대로 열람이죠. 눈으로 보는 거고, 다만 편의상 이 컴퓨터 프린터로 출력할 수 있게 해놓은 겁니다. 즉 그냥 눈으로만 보면 뭔가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2% 부족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왕에 눈으로 본 거 그냥 이것을 출력해서 자기가 복원해 놓고 궁금할 때 한번 보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열람인데, 여기 이제 열람을 할 때 그 편의적으로 그냥 민원인의 편리를 위해서 출력을 할 수 있게 했다 해도 이것은 증명서가 아닙니다. 즉 등기상 증명서는 뭐냐면 말 그대로 증명서예요. 증명서. 즉 증명문이 기록 내지 기재되어 있다는 겁니다. 발급받은 그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제 등기 기록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전부 또는 일부, 자, 이거 중요합니다. 전부 또는 일부를 옮긴 서면에 증명문을 기록한 거. 증명문을 기록했기 때문에 증명서예요. 그리고 그 등기 기록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서 전부를 옮긴 서면입니다. 여기에 증명문을 기록한 것이 등기상 전부 증명서, 즉 옛날 말로 한다면 등기부 등본,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일부를 옮긴 서면에 증명문을 기록한 것이 등기상 일부 증명서, 옛날로 말하면 등기부 처분,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등기상 증명서를 발급받는다는 것은 누구에겐가 제출하게 한 것이죠. 그래서 제출용이다 이렇게 아셔야 돼요. 제출용. 그리고 이런 증명문이 그러면 무엇인가? 그렇죠? 구체적으로 거기 보시면 이제 증명서를 발급받게 되면 그 마지막 장 끝부분에 거기 보시면 이제 이 증명서는 등기 기록 내용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누가 증명합니까? 거기 보시면 마지막에 뭐 전산 운영 책임관이 증명한 것이죠. 그렇죠? 증명을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발급 연월일로서 서기 2019년 12월 16일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 운영 책임관, 그래서 거기에 사각형으로 된 직인이 꽝 하고 날인되어 있습니다. 물론 빨간색으로 날인되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이제 증명문이고, 이런 그 증명문을 기록한 것이 바로 등기상 증명서예요. 그래서 증명서를 발급받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발급받았으면 이 제출용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제출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은행에서 대출 받기 위해서 가면 은행에서 뭐 등기부 등본 가져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이것을 발급받아서 은행에 제출해야 되겠죠. 또 관공서에 무슨 일을 볼 때 관공서에서도 뭐 등기부 등본 요구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이 등기상 전부증명서를 발급받아서 관공서에 제출합니다. 그러면 제출받은 자가 이 그 증명서 제출한 이 증명서가 진짜인가 가짜인가, 즉 위조 내지 변조되지 않았는가,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되죠. 그 졸업증명서 같은 경우도 그 발급해서 제출하면은 그 제출받은 자가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등기소에 들어가서 그 발급 확인 제도가 있잖아요. 그렇죠?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등기상 증명서도 마찬가지로 발급 확인 제도가 있어요.
여기서 각 장의 그 맨 마지막, 그죠? 증명서 각 장 맨 밑에 그 발급 확인 번호가 있어요. 총 12자리 글자로 되어 있고, 이것을 인터넷 등기소에 들어가서 발급 확인란에 누르고서 거기에 발급 확인 번호를 입력하고, 거기에 이제 클릭하게 되면, 거기에 등기 기록 사항이 눈에 보일 수 있도록 창이 뜹니다. 그래서, 제출받은 그 증명서와 그것을 비교해서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겠죠. 즉, 위조 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즉, 발급 확인 제도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열람 같은 경우는 발급이 아니잖아요. 증명서가 아니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발급 확인 번호도 없고 뭐 증명번호도 없고 증명문도 없고 그다음에 발급 확인 제도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이제 이 증명서 발급과 열람의 본질적인 차이점이죠. 그다음에 이제 이 등기상 증명서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 했죠. 예전으로 말하면 등기부 등본, 등기부 처분. 현재는 예전에 등기부 등본이 등기상 전부증명서, 그다음에 예전에 등기부 처분이 현재는 등기상 일부증명서. 그리고 이 등기상 전부증명서에는 크게 또 두 가지로 나눠져요. 이제 둘 중 하나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발급 신청할 때. 그래서 거기에 이제 말소상 포함과 현재 유효사항 둘 중 하나 선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때 이제 말소사항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부동산 등기부상 말소 등기라는 게 있어요. 즉 현재 효력이 없는 권리를 이제 말소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권리에 대한 것을 이렇게 그 기록된 내용을 붉은 선으로 일단은 이렇게 선을 긋습니다. 내용 자체를 지우는 게 아니에요. 붉은 선으로 해서 선을 긋는다 해서 이 붉을 주자 말소할 때 말자에서 주말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주말하고서 그 밑에다가 말소 등기를 하는 거예요. 말소 등기를. 자, 이런다면 근저당 설정 등기를 해서 대출을 받고 나중에 이제 대출 원금과 이자를 상환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 근저당 설정 등기가 필요 없잖아요. 즉 은행과 이제 그 거래 계약을 종료시키려고 약정 합의하고 근저당 설정을 말소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말소 신청을 하게 되면 말소 등기 신청하는 것이죠. 그러면 거기다 이제 근저당 설정 등기 된 내용을 그 위에다가 주말을 하고 그 밑에다가 예를 들면 뭐 2번 근저당 설정 말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소 등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말소 사항이에요. 그러면 이제 말소 사항이라는 것은 현재 효력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은 말소 사항을 포함한 이게 등기상 전부증명서를 이렇게 발급해달라 신청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말소 사항을 제외하고 현재 효력이 있는 유효 사항만 이렇게 발급해달라고 신청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터넷 등기소에 들어가 보면 마찬가지로 둘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물론 이제 등기소 출석해서 신청할 때도 마찬가지로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신청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말소상 포함을 해서 신청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 말소된 이력을 알고 싶어서 하는 경우가 많겠죠. 그렇죠? 즉 예를 들면 거기에 이제 현재는 뭐 근저당 설정 등기 없고 뭐 암주 등기도 뭐 그런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어떤 신용을 알겠어. 예를 들면 그 사람과 그 뭐 전세권 설정을 해서 뭐 전세 보증금을 그 사람이 주게 되면 내가 그 전세 보증금을 내가 과연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럼 그 사람의 신용을 파악해야 되죠. 그럼 현재는 뭐 압류된 것도 없고 뭐 근저당 설정된 것도 없다, 즉 대출도 없다고 말하지만 일단 등기부를 떼봐야 그 사람이 옛날에 그런 압류당한 사실이 없는가, 압류당한 사실이 있다면 빚을 안 갚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이 신용에 좀 의심을 품을 그런 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과정을 알기 위해서 말소상 포함해서 등기상 전부증명서를 발급받을 그런 뭔가 유효성이 있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등기상 일부증명서, 예를 들면 옛날로 말하면 등기부 처분이죠. 자, 이런 등기부 처분은 또 세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특정인 지분, 현재 소유 현황, 그 다음에 지분 취득 이력이 있죠. 자, 이런다면은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자가 여러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 민법상으로 이제 공동 소유한다 이렇게 표현하죠. 물론 공동 소유의 모습은 세 가지가 있어요. 총유, 합유, 공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에서 총유는 지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공동 소유 중에서 공유죠. 그래서 공유 같은 경우는 자기 몫으로서 지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소유권자가 세 사람이다. A, B, C 세 사람이다 그러면 그 사람의 지분이 균등하다 그러면 3분의 1이죠. 그래서 토지 등기부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부동산으로서 토지가 면적이 600제곱미터이다. 그러면 지분이 균분하다. 그러면 A 집은 600분의 200, B 집은 600분의 200, C 집은 600분의 200 이렇게 식으로 등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 등기가 된 상태에서 이 지분은 양도의 자유가 있어요. 물론 상속도 되고요. 그렇죠? 그래서 지분을 얼마든지 자기가 개별적인 지분을 팔아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론 전체 부동산
부동산 소유권을 자기가 ABC 합의해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분만 양도한다 그러면 A가 지분을 양도하고서 나중에 조금 이따 B가 돌아가셔가지고 사망해서 이렇게 피상속이라서 상속인이 있겠죠. 그래서 상속되고 또 나중에 또 있다가 또 C가 또 양도하고 그러고 나서 또 A가 또 B에게 갑에게 양도했으면 저 갑이 또 사망해서 또 상속되고 복잡하게 막 전전양도되면서 굉장히 복잡한 그런 등기 기록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복잡한 것을 우리가 일반인이 볼 때는 그런 지식이 전문 지식이 없기 때문에 판단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특정인 지분, 예를 들면 현재 공동 소유권자 중에 뭐 A의 특정인 지분을 알고 싶다. 그럼 그 부분만 발급해달라. 이것이 바로 등기상 일부 증명서로 특정인 지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뭐 지분이 계속 전전양도되다가 현재 B라는 사람의 지분을 이제 B라는 사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런 지분을 취득했는가, 이런 지분 취득 이력, 그렇죠? 그 다음에 또 그 부동산을 소유권자가 여러 사람이라든가, 즉 공동 소유하고 있다든가, 아니면 혼자서 단독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사람이 현재 소유하고 있는 현황을 알고 싶다. 그럼 그 부분만 발급해달라. 이것이 바로 등기상 일부 증명서인 거예요. 그래서 셋 중 하나 선택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요즘 같은 경우는 인터넷 들어가면 일단은 그 기록상을 다 볼 수 있잖아요. 발급받을 수 있잖아요. 프린터로 바로 출력할 수 있고. 그래서 옛날에는 뭐 시간 전략상 그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현재는 그냥 정부 증명서 발급받아서 뭐 그 사람의 지분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죠? 물론 복잡하게 된다고 하면 그때는 이제 그냥 등기상 일부 증명서를 발급받겠지만, 일반적으로 거의 다 등기상 전부 증명서를 발급받고요. 제출용으로. 제출용이 아닌 이상은 거의 다 열람입니다. 열람. 저희도 이제 실무를 하면서 등기 기록 열람을 하는 것이죠. 물론 이제 수수료 차이도 있어요. 계속 이게 발급된 열람하다 보면 수수료도 한두 건이 아니고 장난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등기상 증명서 발급은 수수료가 1,000원이고 그 다음에 열람은 700원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통 열람을 많이 받습니다. 저희 실무상으로는. 근데 이제 뭐 이게 제출용으로서 어떤 경우는 뭐 열람본을 제출해도 아무 말이 없어요. 문제 삼지 않는데, 뭐 관공서라든가 이게 빡세게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때는 이제 등본을 요구하면 이제 제출용으로서 등기상 이렇게 전부증명서를 발급해서 제출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아무튼 제출하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뭐 발급 확인 제도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거기에 이제 등기상 증명서 거기에 맨 밑에 보면 발급 확인 번호가 있고 그것을 이제 제출 받은 자가 인터넷 등기소 들어가서 이제 발급 확인 열어서 거기에 발급 확인 번호를 입력해서 진위 여부를 확인한 것이다. 즉 이조 변제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것이 발급 확인 제도이다. 근데 이제 이 등기 기록 열람에 있어서는 거기에 이제 증명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발급 확인 제도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발급내지 열람 받는 방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물론 등기소에 출석해서 증명서 발급 신청 내지 열람 신청을 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공공장소에 자동 발급기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있죠. 근데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컴퓨터가 보급돼서 인터넷이 다 되잖아요. 그래서 인터넷 등기소에 들어가서 발급을 한다든가 열람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거기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서 검색어로 인터넷 등기소를 치게 되면 일단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 주소가 나오죠. 그래서 거기 클릭하게 되면 이제 다음 창이 열리고 거기 이제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가 열리게 되죠. 그럼 거기에 가운데 중간 부분에 이제 총 5가지 부분이 있죠. 그래서 밑에 두 부분은 이제 청약하고 거기 위에 부분 이제 열람하기, 발급하기, 발급 확인 이렇게 돼 있죠. 발급 확인, 이것을 제출 받은 자가 증명서 제출 받은 자가 거기에 발급 확인란에 들어가서 발급 확인 번호를 입력하고서 이제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머지 2가지 이제 열람하기, 발급하기가 있는데 아무튼 발급하기에서 이제 발급받으면 수수료 1,000원, 열람 받으면 이제 수수료가 700원입니다. 저는 이제 발급하기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발급하기 클릭하고 그러면 이제 거기에 이제 부동산 구분으로서 이제 크게 4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것은 이제 4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요. 즉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이 있죠. 즉 토지와 건물은 전혀 별개의 독립된 부동산으로 우리나라는 보기 때문에 이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 따로 있고, 또 건물에서도 일반 건물 등기부, 집합 건물 등기부가 따로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집합 건물 등기부는 다음에 제가 설명하기라고 이것을 생략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토지 위에, 즉 대지 위에 건물이 또 있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는 이왕이 발급 받아 보느니 토지
등기부 내 등기기록, 그다음 건물 등기부 같이 발급 받아보는 게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토지 플러스 건물 이렇게 돼 있어요. 물론 이제 따로따로 그냥 뭐 건물 따로 토지 따로 이렇게 발급 받아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절차가 번거로우니까 한꺼번에 그냥 토지 건물 같이 발급 받아보자, 그렇죠? 물론 수수료는 2배입니다, 그렇죠? 일단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총 4가지로 나눠지죠. 토지 건물, 그다음에 집합 건물, 그다음에 밑에 토지 건물. 그래서 저는 건물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옆에 이제 부동산 소재지, 서울특별시 무슨 동, 그다음에 집원 입력하고, 그다음에 공동담보목록, 전세 목록이 있고 매매 목록이 있는데 이것은 반드시 선택하는 게 좋아요, 그렇죠? 이것은 공동담보목록, 그다음에 매매 목록, 이것은 나중에 제가 기회 있을 때 반드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색을 누르게 되면 이제 그 체크됐던 부분이 이제 표시돼서 나오죠. 그래서 부동산 구분, 그래서 건물, 건물 선택했죠. 그다음에 소재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발급 통수, 먼저 이제 한 통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두 통, 세 통, 네 통 설정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공동 담보 목록 내지 전세 목록 체크되어 있고, 매매 목록 체크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시 검색을 누르게 되면 거기에 이제 제일 밑에 이제 뭐 부동산 고유번호, 부동산 소재 지번 쭉 나오죠. 이제 제대로 이제 돼 있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소유자가 이제 그 뭡니까? 앞에 성씨만 나오고 뒤에 이름은 안 나와요. 비공개죠. 그 다음에 이제 선택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그 선택을 누르게 되면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거기에 이제 그 등기상 전부증명서에서는 이제 둘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다 했죠. 그래서 말소상 포함, 현재 유효상 둘 중에 하나 선택하고, 거기서 이제 말소상 포함하게 되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유효사항을 선택했습니다. 선택하고서 다음을 누르게 되면 이제 아까 매매 목록 선택했죠. 그래서 매매 목록 선택 나서 체크란이 있죠. 그래서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주민등록 공개 여부, 그래서 미공개 체크하고, 그 다음에 다음을 눌렀습니다. 누르게 되면 이제 그 결제하라고 이제 뭐 이게 결제 창이 나오게 됐죠. 그래서 거기에 수수료 1,000원, 물론 이제 그 증명서 발급이기 때문에 1,000원, 그 다음에 열람은 700원입니다. 통당. 그래서 결제를 누르고, 누르게 되면 이제 로그인 하라고 나와요. 그래서 회원으로 로그인하고, 뭐 비회원으로 로그인하고 둘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고, 저는 비회원 로그인 선택해서 전화번호 입력하고, 그 다음에 비밀번호 뭐 자기적으로 자기 알아서 4자리 숫자 입력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창이 나오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결제 창이 나오죠. 그래서 결제, 거기 보시면 이제 결제 방법으로서 뭐 신용카드 결제, 금융기관 계좌이체, 뭐 선불 전자지급수단, 그 다음에 휴대폰 결제 넷 중에 하나 선택하면 되죠. 여기서 저는 이제 금융기관 계좌이체를 선택했습니다. 선택하고 결제를 누르게 되면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발급 부분이 나오죠. 그래서 발급을 누르게 되면 드디어 이제 발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발급이 되는데 여기 이제 그 다음 창이 열리면서 그 인쇄할 수 있는 프린터 창이 나와요. 그래서 인쇄를 누르게 되면 발급본이 나오는 것이죠. 즉 증명서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즉 등기상 뭐 전부 증명서라든가 일부 증명서가 나오는 것이죠. 나온다는 게 이제 프린터로 출력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열람 같은 경우는 눈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등기 기록사항이 그 화면에 나옵니다. 나와서 눈으로 볼 수 있게. 물론 편의적으로 프린터로 출력할 수는 있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증명문이 없어요. 발급번호와, 그렇죠? 그것이 이제 증명서와 열람이 다르다. 일단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발급받아서 이제 다 출력이 완료되게 되면, 즉 증명서가 발급되게 되면 거기 보시듯이 팝업창이 뜨면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발급을 완료하였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 발급번호를 제가 그 스케일로 떠서 화면에 떼어놨습니다. 거기 보시면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현재 유효사항, 그 다음에 건물 등기부이기 때문에 건물, 그래서 제출용 이렇게 나왔죠.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이기 때문에, 즉 증명서이기 때문에 제출용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즉 등기부를, 즉 등기 기록을 어떻게 볼 것인가, 어떻게 읽을 것인가,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반드시 기회를 마련해서 설명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이제 발급 내지 열람을 보기 때문에 그 제일 밑에 보시면요, 하단에 발급 확인 번호 해서 그 영문자와 아라비아 숫자를 조합해서 총 12글자로 되어 있죠. 이것을 이제 발급 받은 자가 제출하게 되면 제출을 받은 자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아까 발급 확인란 봤죠. 거기서 들어가서 발급 확인 번호를 입력해서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장을 생략하고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장, 그래서 제일 위에 이하 여백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이것은 등기상 증명서이기 때문에 증명문이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제일 밑에 있습니다. 마지막 장 제일 밑에 거기 보시면 증명문으로서 이제 이 증명서는 등기 기록 내용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발급 일자가 나오죠. 연월일, 그죠? 서기 2019년 12월 16일. 그 다음에 이제 증명을 해준 책임관이 나오죠. 등기관이라서. 그래서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 운영 책임관 해서 사각형 직인이 꽝 찍어져 있죠. 여기는 흑백으로 나와 있는데 도장이 원래는 이제 빨간색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제일 밑에 보시면 또 발급 확인번호가 보이죠.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발급을 받아서 증명서 발급을 받아서 상대방에 제출하게 되면 이제 제출받은 자는 발급 확인을 한다겠죠. 그래서 발급 확인 제도가 있어요. 증명서에서는. 그래서 발급 확인 거기에 이제 클릭을 하고 거기 이제 발급 확인 나오죠. 그래서 누르게 되면 이제 발급 확인하기에 있어서 거기 보시면 발급 확인 번호 입력란이 있죠. 그래서 총 12글자, 즉 영문자와 아랍의 숫자로 조합되어 있는 12글자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죠. 거기 입력하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 이제 다음 창이 뜨는데 뭐가 뜨겠어요? 당연히 이제 등기 기록 사항이 뜨겠죠. 그래서 자기가 제출받은 등기상 증명서와 이 화면에 뜬 이 등기 기록 사항을 비교해서 그 진위 여부, 즉 위조됐는가 변제됐는가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이 발급 확인 제도입니다. 열람은 발급 확인 제도가 없다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열람을 또 하나 제가 해서 여기 화면에 띄워놨는데요. 거기 보시면은 제일 위에 제목이 등기상 전부증명서 현재 유효사항, 그래서 토지등기부 토지 이렇게 돼 있죠. 물론 이제 거기에 제목이 등기상 전부증명서라 해서 이거 증명서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 화면 중간에 보면 열람용 이렇게 박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증명문이 없어요. 그 다음에 뭐 발급 확인번호도 없겠죠. 그래서 이제 열람용 이렇게 돼 있어요. 물론 이제 등기상 전부증명서 이름은 그렇게 썼지만 아무튼 정비증명서로서 열람용이기 때문에 등기 기록상 전부가 보이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마지막 장 보면 이제 그래서 열람용 이렇게 나오고 거기 밑에 아까 그 증명서와 달리 그 증명문이 없잖아요. 그렇죠? 증명문도 없고 제일 밑에 뭐 발급 확인번호도 없고 그래서 제가 이제 참고로 거기다가 이제 주황식으로 글씨를 써놨죠. 발급 확인번호 없음. 그렇죠? 아무튼 이것이 열람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등기기록 공개 제도로서 그 등기부 등본 처분, 즉 등기상 증명서 발급 방법, 그 다음에 이제 그거와 비교해서 또 등기기록 열람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러한 그 등기기록을 그 발급 내지 열람해서 이것을 화면에 띄우고서 구체적으로 등기부 내지 등기기록을 보는 방법 내지 읽는 방법을 설명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그 등기부를 본다는 것은요, 권리관계를 그 판단하기 위해서, 즉 권리 분석을 하기 위해서 보는 것이죠. 그래서 권리 분석을 한다는 것은 내가 그 부동산 소유권자 내지 그 등기부에 그 권리자로 기록되어 있는 자와 권리관계를 가질 것인가 말 것인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죠. 즉 권리 순위가 내가 어떻게 되는가, 또 그 권리 순위로서 내가 권리관계를 갖게 되게 되는 후순위로 된다고 하면 내가 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여부를 판단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위주로 제가 설명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반드시 뵙기로 하겠습니다. 네.